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2021년 12월 24일 오전 9시입니다.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내년 신년 특사에서 전격적으로 사면할 것으로 보인다고 언론이 일제히 보도를 했습니다. 조선일보는 여권 핵심 관계자가 전하는 말을 이렇게 보도했습니다. 박 전 대통령이 사면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안다. 이렇게 되면은 박 전 대통령 사면이 지금 어디에서 집행되느냐 하면은 삼성 서울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. 거기서 출소 절차를 밟게 된다고 합니다. 지난달 22일부터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. 정신과 치료도 받고 있다고 합니다. 문 대통령은 올해 초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사면론을 제기했을 때는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습니다. 그리고 법무부가 지난달 22일 특별 사면 규모와 대상자를 논의하는 전체 회의에서는 박 전 대통령을 제외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그러나 최근 건강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면서 사면을 검토해 왔다는 겁니다. 청와대 안에서도 부정적 기류가 강했지만은 문 대통령은 여권 핵심 인사들의 의견을 듣고 사면을 최종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. 청와대 이철희 정무수석 등 정무 라인에 있는 사람들이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와 송영길 대표 등의 의견을 청취해서 사면을 결심했다는 겁니다. 문재인 정부 들어서 5번째 사면이 되는 이번 특사 조치에서 만약 박 전 대통령이 사면되는 게 최종적으로 확정된다면은 청와대에 있었던 4년 1개월보다 더 긴 4년 9개월의 수감 생활을 끝내게 됩니다. 2017년 3월 31일 그러니까 탄핵 21일 지나서 구속이 되었습니다. 그동안에 어깨, 허리 질환 등 여러 차례 치료를 받아왔습니다. 그리고 2019년에는 수술도 받았습니다. 박 전 대통령은 연내 출간 예정인 옥중서신 모음집 그리움은 아무나에게나 생기지 않는다 해서 이렇게 썼습니다. 참을 수 없는 고통과 삶의 무상함을 느꼈다. 믿었던 주변 인물들의 일탈로 혼신의 힘을 다했던 모든 일들이 적폐로 낙인 찍히고 묵묵히 자신의 직분을 충실하게 이행했던 공직자들이 고초를 겪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참을 수 없는 고통이었다고 했습니다. 그런데 박 전 대통령이 사면은 오는 3월 대선 전국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. 근데 이재명 후보는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서 시기상조라는 입장이었고 뉘우침과 반성도 하지 않는다, 국민에게 사과도 하지 않는다, 이런 이유였습니다. 그러나 윤석열 후보는 국민 통합을 위해 집권 초기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추진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. 한편 이번 사면에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언론은 보도하고 있습니다. 한 전 총리는 9억여 원의 불법 정치 자금을 받아가지고 2015년 8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 8,300만 원을 확정받았고 즉 그 뒤에 출소한 상태입니다. 만약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면되면은 야권에서도 어떤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.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 중에는 윤석열 후보를 반대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. 그게 자칫하면은 지금 야권의 분열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. 물론 박근혜 전 대통령의 메시지가 중요하겠죠. 박근혜 전 대통령의 메시지가 통합, 대동단결 쪽으로 가면은 윤석열 후보가 유리해질 것이라는 생각도 듭니다. 그리고 또 하나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
구속되어 있는, 그리고 이미 형이 확정돼 가지고 수감 생활하고 있는 이 전직 국정원장들의 사면과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장이 관례대로 과거에 국정원장이 그렇게 했습니다. 특수활동비를 청와대가 쓰도록 갖다 준 것이, 이게 무리한 법 적용을 통해서 그게 국고손실죄로 유죄가 확정이 되었습니다. 이 법률가들은 이것은 명백한 법리 오해, 무리한 법 적용으로 보고 있습니다. 왜냐하면은 국고손실죄는 격리 책임자에게만 적용되는데, 과연 국정원장이 격리 책임자냐? 이건 아니지 않느냐 해도, 지금 이와 연관돼서 구속된 사람들이 이병호 전 국정원장, 이병기 전 국정원장, 남재준 전 국정원장,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. 그러면은 그 사건에 연루돼 가지고 유죄를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종범에 해당하는 국정원장들에 대한 사면도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이런 쟁점이 하나 있고, 또 하나는 이명박 전 대통령입니다.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물론 사건은 다르지만은 같은 전직 대통령인데 과연 차별할 수 있느냐, 아니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우선 사면해 가지고 여론의 이 반응을 보고 그다음에 퇴임 전에 이명박 전 대통령을 뭐 내년 3.1절이라든지 그때 사면하는 것이냐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정치적 고려가 있습니다. 그러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 영의 감옥 생활이 너무 길었습니다. 4년 9개월이었습니다. 그리고 징역 20년 이상을 선고를 한 이 재판부, 이제 좀 양심의 가책을 느낄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? 징역 20년 이상 선고할 그런 죄가 있었습니까?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반역을 했습니까? 박근혜 전 대통령이 뇌물을 받아 가지고 해외에 별장을 사두었습니까? 박근혜 전 대통령이 뇌물을 받아서 어디 금고에 현금을 달러로 쌓아 놓았습니까?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받은 뇌물은 한 푼도 없습니다. 근데 그걸 뭐 경제공동체라든지 제3자 뇌물죄로 엮어 넣은 거 아닙니까? 그리고 징역 20년 이상이 뭡니까? 그럼 감옥에서 죽으라는 이야기 아닙니까?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사면해가지고 생색을 내겠다고 합니다. 그동안 이 정권의 취향에 영합해가지고 반인륜적인 중형을 선고했던 판사들, 이제 권력의 노리개 역할은 그만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